주식과 채권에 나눠두면 안전하다. 이 오랜 공식이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투자의 황금률이 왜 깨졌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 금융시장을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위기 상황이 하나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장의 오랜 규칙이 진짜 더 이상은 안 통하는구나 하는 게 확 드러났거든요. 정말 얼마 전이었죠. 많은 분들 밤잠 설치기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의 긴장감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까지 번졌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코스피, S&P 500 할 것 없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요. 유가는 순식간에 $80를 넘어버렸죠.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한 주였을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다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아. 안전자산인 채권이 막아줄 거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완전히 달랐죠. 투자자들은 주식하고 채권이 그냥 같이 떨어지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장 믿었던 그 투자 전략, 바로 60-40 원칙이 왜 우리를 배신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60-40 포트폴리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투자의 거의 정석, 바이블처럼 여겨져 왔죠. 포트폴리오의 60%는 성장을 노리고 주식에, 나머지 40%는 하락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에 투자하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이 전략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주면서 내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아마 요즘 많은 분들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최근에 계좌 한번 열어보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줘야 할 국채가 주식이랑 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믿었던 방패가 소용없어진 이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이 믿음직했던 투자 원칙이 왜 갑자기 작동을 안 했을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충격의 종류를 구분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충격이 다 똑같은 충격이 아니거든요. 자,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 성장 쇼크부터 볼게요. 이건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땐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은 떨어져도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딱 우리가 알던 60-40 전략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의 인플레이션 쇼크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물가가 너무 오를 거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나타나요. 이때 중앙은행은 뭘 해야 하죠?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금리를 오히려 올려버립니다. 바로 이 높은 금리가 주식과 채권 둘 다의 가치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거죠. 네, 눈치채셨죠? 지금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단순한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 쇼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왜 안전하지 않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흔들리고 이게 에너지 가격을 막 밀어 올리면서 잠자고 있던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깨운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가야지 하는 심리를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중앙은행도 섣불리 금리를 못 내리죠. 결국 주식, 채권 모두에게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과거엔 어땠을까요? 역사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우리랑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과거에는 과연 어떤 자산이 웃었는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와, 특히 저기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던 시기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다른 자산들이 전부 고전할 때 에너지나 농산물 같은 원자재 가격을 모아놓은 GSCI 지수, 바로 저 주황색 선 보이죠? 얼마나 무섭게 솟구쳤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 학술 연구들이 지난 10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더 명확합니다. 물가가 막 치솟던 시기에는요, 주식이나 채권은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확실한 승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자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가족을 위한 더 회복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기존 것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성장을 위한 부분은 우량 주식으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방어 파트입니다. 기존의 장기 채권이 있던 자리를 이제는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연성을 위해서 초단기 현금을 확보하는 것. 이게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세 가지 기둥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운양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걸 제품 가격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둘째,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에너지나 금속 같은 원자재를 직접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초단기 현금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게요, 그냥 자산을 빨리 팔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요, 현금은 수익률 0짜리 자산이 아니라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키던 낡은 방패, 즉 장기 채권은 내려놓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패, 바로 실물 자산으로 교체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규칙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